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판 관련해서도 왜 내란 수기 윤석열이 1년여 가까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오던 계엄을 12월 3일, 그것도 평일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언제든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해 선포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옥중에서 내란 수괴가 되어버린 윤석열이 자신 때문에 겁을 먹고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교도소에 있는 명 씨를 면회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온 이유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 답이 쫄아서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가 아니고 결국 명태균의 작용, 황건폰과 관련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거 아닌가. 앞서 명 씨 측이 윤석열 부부와의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를 특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게 12월 3일 오후였는데 그 직후 비상계엄 시도가 급물살을 탔다는 해석인데요. 박 의원은 윤석열이 미리 비상계엄을 계획했지만 하필 시점이 왜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쉬운 평일이었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비상계엄 시점을 왜 그때로 정했는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는데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의 동기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았다 손을 뗀 김소연 변호사도 최근 명 씨가 저에게 사과 의사 표시와 함께 접견을 요청해 다녀왔다며 명 씨 측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에 거의 증오 감정을 갖고 있지만 이준석에 대한 애정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김영선 공천, 불법 여론 조작 등이 검찰에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는 명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명 씨 변호를 다시 맡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의 황금폰이 오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1년여 준비해왔던 계엄을 실패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된 건데요. 불안의 영혼을 잠식당한 자의 최후였던 겁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직권남용 등의 범죄도 이제 같이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은 아마도 생을 마감하고 나서야 감옥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임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사법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던 때인데 그 정보들로부터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불법 비리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국회를 없애버리려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이 내면의 추악한 동기를 감추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였고 또 검찰총장까지 거치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정말로 부정선거를 너무 신봉해서 그걸 종교처럼 믿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내에 그런 추악한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론을 믿었다면 야구방망이라거나 뭐 작두형 절단기라거나 뭐 복면 같은 이런 고문도구들을 준비하고 최정예 대공신문 요원들에게 선관위 주요 간부들은 물론이고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먹이로 던져줄 생각을 저는 과연 감히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장 충격적인 보도는 계엄군이 우선 체포하려 했던 대상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을 물건 취급한 끔찍한 수거 대상에는 정치인 외에도 현직 판사들과 경찰 간부들, 공무원들, 심지어 천주교의 사제들까지 포함됐는데 사살을 피한 이들은 백령도, 연평도 외에도 실미도나 북한 접경지 등에 감금될 예정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소위 수거 대상과 수집소가 광범위하게 적혀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계획은 물론 사살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는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어놨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시국선언 등을 적극적으로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여러 써 있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들을 콕 집어 좌파 판사라고 적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대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발견됐고 딴지그룹 김어준 총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의 대상자들과 함께 수집소라는 표현도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실미도에 이어 옴리와 현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옴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에, 현리도 강원 양구와 인제 등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인데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수집소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그러나 수첩에 적힌 단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줄곧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전 대충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건 문상호 전 보안사령관이 아닐까요? 구금시설을 파악하고 있는 군부대가 보안사 말고 없는 거죠. 이날 쏟아진 단독 특종 보도는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의 멘붕을 부르기에 충분해 보였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우겨댈까요? 바이든 날리면, 위원은 요원으로, 이번엔 수거가 아니면 수집이라고 우겨댈까요? 이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2016년도에 1년 딱 근무했습니다. 사령관, 저는 속초부대장으로 근무했고 저희 속초부대가 대북 임무가 북한 전역에서 대북 임무를 준비하고 또 변경하거나 또 새로 임무를 준비하거나 그런 사안들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노사공원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내용 중에 이해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수용하기 없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지시가 있었고 또 그런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계엄 때 그 계엄 수첩에 뭐 그런 사살, 납치, 수거 이런 걸 보면서 일반 사람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노상원 사령관이면 이건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왜 김영현은 방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노상원을 활용해야 했을까요? 방첩사는 그 무력이나 완력 이런 어떤 특수 이런 인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예. 또 계엄에 필요한 어떤 그 작전이나 무력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하려면 방첩사는 안 맞고 예. 그건 뭐 정보사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에 계엄 임무가 있습니까? 원래? 즉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보사의 휴민트 조직은 계엄 임무에 종사하지 않는 특수부대죠. 계엄 임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 임무 자체가 없고 저희는 전시 평시 임무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불법 계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계엄이라도 정보사는 동원될 수 없는 부대입니다. 바로 동원되면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계엄 역사에 정보사가 동원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사가 계엄에 동원되고 김영현이 가장 엽기적인 노상훈과 함께 결탁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이고, 그리고 정보사에 전혀 부여되지 않은 계엄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임무로 내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